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로맨스엔 자신 없어 스릴러 위주로 리뷰하는 왜 오수재인가 3회 리뷰. 오늘 3회 역시 김동구 사건이라는 큰 틀과 박소영 사건이라는 에피를 통해 나름 꽉 찬 전개를 보여줬던 오수재. 드라마 자체가 로맨스 더하기 스릴러여서 중간중간 긴장감이 느슨해질 때는 있지만 허준호와 서현진이 독대하는 장면만 등장하면 내일 미팅 때 잘 보이려고 허리띠 꽉 졸라매던 아재처럼 긴장감이 쫙 올라왔습니다. 일단 드라마의 메인 사건인 김동구 사건이 계속 회상신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이 아직 굉장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방증 같은데요. 만약 지난 2회 등장했던 것처럼 진짜 진범이 잡혀 동구가 풀려난 것이라면 이미 다 끝난 사건을 굳이 회상신으로 풀어주진 않았겠죠. 오늘 3회에서는 바로 이 김동구 사건의 가장 큰 단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극 중반 나왔던 재벌2세 금수저들의 일탈 찌라시. 그 뉴스의 주인공들은 최태국의 아들 TK 로펌 대표 변호사 최주환, 한수그룹 한성범 회장의 아들 한동호, 차기 대권주자 이인수 의원의 아들 이시혁, 현재 최태국을 필두로 똘똘 뭉쳐있는 TK 카르텔의 아들들. 찌라시 속에는 이 3명의 금수저들이 아주 개차반으로 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중 마약과 관련된 혐의 또한 포함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찌라시를 접한 최태국은 오수재를 불러들였고 검사를 찾아가 사건을 무마하도록 명령했는데요. 이때 최태국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바로 이 금수저들이 개차반으로 놀던 과거 말이죠. 그때도 역시나 이 3인방은 술과 약에 취해 있는 듯 했고 최태국이 도착한 그곳엔 한 여자아이도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김동구 사건의 피해자인 나정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바로 분홍색 후드티. 벌려져 있던 상황으로 미루어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공차는 집에 오지 않는 나정희를 찾아 편의점으로 갔고 편의점 알바에게 나정희가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알바는 자신이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정희가 없었다고 얘기했죠. 즉 나정희는 알바 도중 이들에 의해 납치가 된 듯한데요. 과연 이들은 뜬금없이 왜 편의점에서 일하던 나정희를 데려갔을까요? 공찬이 편의점으로 향하던 2회 회상신을 보면 편의점 1층에 롤링바라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에 이들은 이곳에서 1차로 술을 마셨고 담배나 혹은 다른 것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렸다가 나정희를 보고 추근덕 됐고 나정희가 호응이 없자 그녀를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닌가 예상되는데요. 퇴근길에 우연히 보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가게를 비우고 사라져버린 것이라 충분히 개연성은 있을 듯 보입니다. 이후 이들은 나정희를 데리고 한성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정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일삼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정희가 움직이지 않고 겁에 질린 그들은 최태국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최태국은 아들의 연락에 황급히 달려왔고 3회 회상신처럼 벌어진 상황을 목격했죠. 아마도 당시 최태국은 지금과 같은 대형 로펌의 회장은 아니었을 듯합니다. 왜냐? 그 상황을 본 후 그는 다른 아이들은 냅두고 최주환에게만 분풀이를 했기 때문이죠. 한 놈은 대기업 회장 아들, 한 놈은 국회의원 아들. 결국 자신이 가장 하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다른 놈들 때릴 것까지 아들을 때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남은 문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 아마도 3인방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기에 최태국 혼자 뒤처리를 했을 듯 싶은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도 난감했겠죠. 결국 최태국은 나정희를 편의점 근처 공사장으로 옮깁니다. 비도 억수로 오겠다. 보는 사람도 없겠다. 공사장에 버려두고 단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처럼 꾸미려 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때 나정희를 찾던 동구가 길가에 떨어진 운동화를 보고 공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곤 최태국이 버려둔 나정희를 발견하죠. 갑작스런 동구의 등장에 잠시 숨어있던 최태국은 주변에 있던 강목으로 동구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곤 처음 계획과는 달리 동구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거죠. 그 이후엔 2회에 등장했던 대로 진행된 것이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김동구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고 진실 속엔 최태국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최태국의 아들 혹은 한성범의 아들이 범인일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3회를 보고 나니 사건을 재구성했던 것처럼 모두가 범인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정희를 해친 건 3인방이었고 동구를 범인으로 만든 건 최태국이었으며 동구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도운 건
한성범과 이인수가 뒷배가 돼주었겠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입니다. 왜 나정희가 갑자기 죽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리 완벽하게 동구가 범인이 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이후 최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성범과 이인수를 자신의 뒷배로 둔 듯합니다. 사고를 친 아이들의 아버지 3명이 서로 물고 물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 가지 비밀을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정치, 법, 경제 세 분야를 주무르는 TK 카르텔은 승승장구를 해왔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1년 뒤 문제가 생겨난 거죠. 바로 동구를 변호했던 오수재가 무언가를 알게 된 것. 그래서 최태국은 지난 리뷰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오수재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3인방의 아버지들이 하나의 비밀로 물고 물린 것처럼 최태국과 오수재도 하나의 치부를 두고 물고 물리게 된 거죠. 이후 오수재는 최태국이 한성범 이인수를 발판 삼아 성공했듯 최태국을 발판 삼아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수재가 너무 커버린 것이죠. 한성범의 자료를 털고 그걸 미끼로 대표 변호사 자리까지 노릴 정도로 말입니다. TK 로펌에 흠이 생겼을 때 총알바지로나 쓰려고 키워준 오수재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 그래서 최태국은 박소영을 이용 오수재를 보내버릴 생각을 합니다. 즉 처음부터 박소영은 최태국이 보낸 연기자였던 거죠. 박소영 트러블을 이용 이인수 의원의 라이벌인 안강훈 의원의 이미지도 더럽히고 오수재까지 나락으로 몰아버린다. 오수재는 당일 퇴근을 하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옥상에서 내려왔고 그 안에는 박소영 구두에서 떨어진 장식품이 놓여 있었죠. 오수재는 그 장식품을 주워 들고 옥상으로 향했고 박소영에게 누가 보냈냐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재는 왜 조금 전까지 피해자였던 박소영을 누군가 보냈다고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 오수재의 생각을 변화시킨 건 떨어진 장식품이었을 겁니다. 진짜라면 구두에 딱 붙어 있었을 장식품, 짝퉁이기에 구두에서 떨어진 장식품. 안강훈이 과연 박소영에게 짝퉁을 사줬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오수재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고 결국 저 여자의 모든 말은 거짓일 수 있구나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안강훈은 페이크고 누군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확신. 그 확신에 오수재는 옥상에서 박소영을 설득했던 거죠. 결국 오수재는 끝까지 버티는 박소영을 두고 내려갔고 이후 그녀를 만났던 누군가가 그녀의 죽음에 제일 깊이 관여되어 있겠죠. 일단 사회 예고편에 박소영의 임신 사실이 등장하는 걸로 봐선 살자는 아닐 듯합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고 병원에 다녔다는 건 낳을 의지가 있던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용의자로 몰린 동생도 범인은 아니겠죠. 동생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언니의 직업이 알려져 괴롭힘을 당했기에 속을 후벼 파는 말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역시나 아이 때문에 박소영이 비관하여 뛰어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제3자 누군가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이 또 있었고 저는 박소영의 동생이 용의자가 아닌 목격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리걸 클리닉 학생들은 진범을 밝혀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